무인도에 갇힌 사람이요,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막 퍼서 마셔요. 그러면 오히려 갈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과도한 염분 섭취 때문에 탈수가 일어나잖아요. 외로움도 내가 힘들다고 아무나 찾고 만나면 그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느끼시는 그 감정을 내가 성장해야 한다는 신호구나 라고 받아들이신다면 끝이 없는 고통이 아니라 성장통이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위해서는요, 외로움이라는 감정 속에 들어있는 안 좋은 성분들을요, 정수기에 넣고 필터링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해로운 건 걸러내고 건강하게 이 감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정수기 한 대 들여넣는다고 생각하시고 내용을 잘 시청해보세요. 기다림 끝에 마시는 시원한 생수처럼 명료한 감정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외로움이 인간에게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하겠죠. 시카고대 심리학과 존 카치오포 교수는 외로움을 인간의 무리를 이루는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외로움에 의해서 서로의 유대감을 찾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안전하다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을 느껴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유대감을 가진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요, 부족이나 무리를 이루는 것이 생존에 영향을 미쳤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야생동물이나 다른 부족하고 전쟁을 하는 일이 있지는 않으니까요. 오히려 무리 생활의 긍정적인 면은 낮아지고 부정적인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꼽자면요. 첫째는 개인의 판단 기준이 적어지고 군중 심리에 의한 판단량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의견의 일체화가 돼서요, 자신의 판단 자체로 생각하는 일은 점점 적어집니다. 외로움에 대한 해석 또한요, 각각의 개인이 가진 성장 배경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관점이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외로움을 느낄까? 이런 사색을 통한 발전은 점점 어려워지고요. 모두가 말하는 손쉬운 결론만 머릿속에서 맴돌게 됩니다. 둘째로 이러한 군중 사이에서의 대세가 되는 의견이 있을 거예요. 이걸 반대했을 때 사회적 배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롭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그룹으로 초대하자, 혹은 우리끼리 보는 횟수를 더 많이 늘리자, 어떤 사람은 아예 같이 살자,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나는 사람이 더 많은 건 부담스럽거나 개인 일이 있어서요,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에 약간 반대를 했어요. 아니면 좀 다른 의견이 있어요. 이때 의견 차이로 인해서 무리해서 멀어질 수가 있고요. 이때 나오는 소외감에서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사회적인 배제를 지나치게 염두해서 타인의 시선에 민감해지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유대감을 느끼고 싶어서 사람을 만나는데 유대감 대신 눈치를 보고 주위를 살피게 되니까요, 표현하기는 어려운 이상한 불만족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심화가 되면 큰 문제가 생겨요. 나는 이 관계가 부담스러운데 불이익은 피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면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같이 있는데도 외로운 느낌이 든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본심은 감추고 군중에게 보이는 모습은 따로 있으니까 자기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2003년 발표된 텍사스 대학교의 크리스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불일치는 자기 비판과 고립감을 증대시키며 이는 뇌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에 대해서 건강하지 못한 해결 방법을 선택을 하면은 점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이 외로움을 그냥 받아들여 보자는 겁니다. 감정이라는 건요, 평생토록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감정은 기술적으로 혹은 건강에 의해서 바뀌기도 합니다. 제가 만일 여름에 너무 더워서요, 더위를 먹었어요. 근데 평생 더위 먹은 채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좀 있으면 괜찮아집니다. 오히려요, 이제 건강 좀 챙겨야겠네 하면서 몸도 잘 챙기고 이전보다 튼튼해져서요, 다음 해에는 무탈하게 지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을 성장의 기회라고 표현을 드린 거예요. 이게 또 아무 때나 내가 느끼고 싶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라고 여기고 내 발판으로 삼아 보자는 겁니다. 혼자 지내는 것도요, 연습이 가능하고요. 그 안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은 분들 중에는 일부러 혼자가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근본적으로요, 외부 자극이 적어지면요, 자연스럽게 내 내면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거기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시면요, 쉬는 시간 되면요, 혼돈 그 자체잖아요. 막 떠들고 책상 부서지는 소리도 나요. 근데 혼자 남아서 청소를 하게 되거나 좀 늦게 남아서 마지막으로 교실 나갈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평소에 안 들리던 벽걸이 시계 소리나 창문에서 바람 들어오는 소리까지 들릴 때도 있습니다. 외부 자극이 강할 때는 눈치챌 수 없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외부의 자극이 약해지고 따로 어떤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소위 말해서 멍을 때릴 때는 우리 뇌에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됩니다. 이때 평소에는 작동하지 못했던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오늘은 두 개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자기 참조 과정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요, 시각, 후각, 청각 등의 감각으로 세상을 인식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들은 스스로의 선택도 물론 있지만 자극에 대한 반응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 예를 들면요, 외로움이라는 정서도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해결받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참조라는 건 외부에 신경 쓰던 정신이 이제는 나의 내부로 관점이 이동하는 거예요. 감각의 영역에서도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심장이 뛰고 있네, 이런 평소에 느껴지지 않던 감각들이 느껴져요. 조용할 때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요. 감각뿐만이 아니라 감정이나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이렇구나, 나는 덥다고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느끼는 본연의 것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외부의 평가 기준이 사라질 때 진정한 자기에 대한 평가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외부의 평가를 일방적으로 받고 삽니다. 성적, 급여, 사회적 지위 등등, 이런 건 내가 세운 기준이 아니에요. 사회 구조가 잘 돌아가게 하는 이 효율성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것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준은 이런 기준이 아니거든요. 어제의 나, 작년의 내가 평가 대상이 되어야 실제로 발전된 정확한 영역이나 척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뭐가 부진한지, 뭐를 놓치고 있는지가 파악이 돼요. 예를 들면요, 시험 평균 80점 못 넘으면 공부 못하는 거야. 친구들 사이에서 이게 공부 기준이에요. 이걸 그대로 내 기준으로 사용을 해버리면 발전이 약간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저번 학기 점수, 수학 70점, 국어 90점, 영어 80점, 이렇게 내 과거를 상세하게 나열해서 측정을 하면요, 뭐가 부족한지, 어디서 발전이 크게 일어날지 확인이 됩니다. 외로움도 똑같아요. 일단 감정만 해결하려고 들 때는 해소도 안 될 뿐더러 괜히 이상한 사람하고 얽히고 곤란해집니다. 보편적으로 말하는 외로움의 해결 방법이라는 건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요. 근데 자기를 성찰하고 나에게 발생했던 기억, 감정들을 되돌이켜서 지금의 문제에 대입을 하면요, 이때는 상황이 개선이 됩니다. 자기 참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요, 자신의 사고 과정과 학습 방법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가 있는데 이걸 메타인지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식하고 개선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예전에는 외로우면 나이트 가서 놀았는데 이 방법은 돈은 돈대로, 정신은 정신대로 피폐해졌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던 것 같아. 이제는 책을 읽으며 건강한 인간관계, 사교 방법을 배워볼까? 이런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면의 기준, 나에게 최적화된 평가 방식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면요,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크게 동요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일주일에 친구 한 명도 안 만나면 사회 부적응자야, 이런 소리를 누구한테 들었다고 해봐요. 만일 내 기준이 없으면 나는 부적응자의, 사교성도 없는 이상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찾은 내 삶의 방식이요, 반년에 두세 번만 사람 만나는 게 편하고 기분도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남이 뭐라고 하던지 별 상관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런 의견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내가 인식하는 나 자신의 가치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가치란 게 엄청 뛰어난 사람 한두 명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 감정이나 내 의지, 내 욕구를 제대로 충족만 시켜주면 그것이 제품이 되었던 서비스가 되었던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요. 가치가 있네 라고 느끼잖아요. 나를 인식할 때도 그냥 내가 마음에 들고 어제보다 발전했으면 내 가치 높네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내부 기준을 만들고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삶을 살면 사는 게 매일 재밌습니다. 저는 이게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일 뿐더러 가장 건강하게 발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요, 외부 자극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만일 고속도로 옆에 집을 얻어서 막 차 소리가 계속 들려요. 아니면 대가족이 같이 살아요. 이러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런 분들께 가성비 있는 팁을 드리자면 귀마개를 한 통 사셔서요, 가지고 다녀보세요. 저는 60개 한 통에 들어있는 걸 사서 쓰거든요. 요즘은 진짜 성능이 잘 나와서요, 대충 아무 브랜드나 사도 차음률이 정말 좋습니다. 20분 정도 착용하시고 눈을 감고 버스 정류장 의자 같은 데 앉아 있어 보세요. 퇴근하고 놀이터에 앉아 있어도 좋아요. 원하는 곳에 가셔서 가만히 있어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느끼는 감정들, 내가 불편해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모든 외부 감각들을 차단을 잠시 해보고 그것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요, 크게 대단한 일도 아닐 뿐더러 과거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됐던 그런 영역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예전에 해결했던 기억들을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주변의 잡음 때문에, 소음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뿐이지 분명히 내 안에 이미 해결한 경험들이 있다는 겁니다. 감각에 대한 여러 연구들의 평균치를 보면요, 전체 감각 정보 처리 중에서 시각이 70%, 청각이 1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감각만 잠시 차단해도요, 평상시에 80% 이상으로 내 내부 감각에 집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나를 많이 알게 되고요, 나를 잘 알면 자연스럽게 자신감, 자존감도 높아지죠. 내가 이런 안정된 사람이 되면은 알아서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도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첫째로 외로움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외로움을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보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깊게 탐구하고 자아 성찰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 보세요. 이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에서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째로 건강한 자기 참조를 통해서 메타인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외부 자극을 줄이고 조용한 환경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내면의 상태를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인지 과정과 학습 방법,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법들을 평가하고요, 개선해 보세요. 이때 진정한 문제 해결과 성장이 일어납니다. 셋째로 나만의 기준을 만들면 자존감이 향상됩니다. 외부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이를 통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이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고 직접 실천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나의 내면에 집중하는 건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좀 다르게 생각하면요,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요, 이것을 나의 경쟁력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과 집중도 근력과 같기 때문에 쓰다 보면 강화되고 실제로 뉴런 연결이 원활해져서 점점 나의 것이 되어갑니다. 그러니 지금 잘 안 된다고 해도 외로움과 친해지는 방법들을 찾아가시다 보면 분명 여러분의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